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6주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최적 포트폴리오 요거 이야기 하려다가 못했었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최적 포트폴리오. 자,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 대해서 아이고 광고.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Optimal Risky Portfolio라는 거는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포트폴리오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Optimal Risky Portfolio, Optimal Risky Portfolio. 그러니까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서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위험 자산으로만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거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Optimal Complete Portfolio는 위험 자산 N개 하고 무위험 자산 1개까지 해서 구성한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효용을 극대화해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지난 시간에 그냥 할 걸 그랬나? 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N개 위험 자산과 그 위험 자산들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위험 포트폴리오 P의 집합을 투자 가능 집합, Set of Investable Portfolios라고 한다. Set of Investable Portfolios. 그 다음에 걔네들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그죠? 동일한 위험 수준에서는 가장 큰 기대 수익률을 보이고, 동일한 기대 수익률 수준에서는 가장 작은 위험도를 보이는 포트폴리오를 효율적 포트폴리오, Efficient Portfolio라고 하고, 그놈들의 집합을 효율적 프론티어,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른다. Efficient Frontier라고 부르고, Efficient Frontier에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분산이 제일 작은 놈, 그놈을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Minimum Variance Portfolio, MVP라고 부른다. MVP. 그 다음에 각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그 자산의 시장 내에서의 구성 비중하고 똑같도록 구성된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를 시장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에 무위험 자산은 안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무위험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위험 자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에도 위험 자산만 포함이 돼 있어서 이 시장 포트폴리오도 위험 포트폴리오야. 위험 포트폴리오고 무위험 자산은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아.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효율적 프론티어는 이렇게 생겼다. 투자 가능 집합은 이렇게 생겼고, 투자 가능 집합의 외곽선, 저 파란색 저 외곽선은 경계선은 쌍곡선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이게 왜 쌍곡선이 되느냐 하는 거를 증명하려면 행렬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대학원에서도 초급 수준을 넘어서서 상당한 수준의 수학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 보면은 뭐 그 논문 원전이 소개돼 있을 거예요. 증명이 궁금한 사람들은 어느 논문을 보시오 이렇게 되는데, 논문 보면 뭐 이빨도 안 들어갈 거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행렬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렬이야, 행렬.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투자 가능 집합과 그 경계선은 저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고, 그 중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 그죠? 저 파란색 경계선 중에서 꼭지점을 포함해서 위쪽에 있는 저 부분만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효율적 프론티어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인데,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동일한 시그마 R 수준에서는 가장 큰 ER 값을 보이고, 동일한 ER 값 수준에서는 가장 작은 시그마 R 값을 보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경계선 아래쪽에 있는 저는 꼭지점 밑에 있는 저 점선으로 표시된 그죠, 뻥뻥뻥뻥 뚫린 저놈들은 동일한 시그마 R 수준에서 가장 높은 ER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ER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놈들은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꼭지점 밑에 있는 저 경계선들은 전부 효율적 프론티어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 프론티어는 꼭지점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저 경계선, 투자 가능 집합의 경계선, 저거를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고, 그 중에 저 제일 끝에 있는 꼭지점 부분에 있는 저놈이 이 경계선에 있는 어떤 점들보다 베리언스가 제일 작지, 시그마 R 값이 제일 작죠. 그래서 저놈을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시장 포트폴리오는 여기쯤 위치하게 된다. 시장 포트폴리오. 마켓 포트폴리오는 여기 있다. 시장 포트폴리오도 효율적 포트폴리오야. 위험 자산으로만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이면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로서 효율적 프론티어 상의 저 위치에, 저 정도 위치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마켓 포트폴리오의 약자로 보통 M으로 나타내고 저렇게 저 정도의 위치에 표시되게 된다. 요걸 기억을 해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은 아까 했던 이제 포물선의 형태로 나타났던 저 효용함수, 그죠? 효용함수와 그다음에 요 효율적 프론티어와 그다음에 좀 이따가 하게 될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 칼, 그 세 가지 도형이 분석의 기본이 돼서 사용이 될 거예요. 벌써 나오네. 그죠?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 시장에서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로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Q의 ERQ와 시그마 Q 사이에 이런 식이 성립을 한다. ERQ는 RF 더하기 시그마 P분의 ERP 마이너스 RF 시그마 Q. 그죠? 우리는 항상 시그마 R, ER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요 식에서 Y에 해당되는 거는 ERQ고 X에 해당되는 거는 시그마 Q죠. 그래서 절편이 RF이고 기울기가 시그마 P분의 ERP-RF인 직선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왜 이렇게 성립되느냐 하면 포트폴리오 P에 대한 투자 비중, Q를 구성을 하는데 P에 대한 투자 비중을 W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럼 F에 대한 투자 비중은 1-W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투자 비중을 합치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RQ는 WRP 플러스 1-WRF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더블 투자 비중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Q가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위험 포트폴리오 P에 대한 투자 비중 W를 1로 하면 100% 위험 포트폴리오 P에만 투자를 하게 되면 Q가 곧 P가 되는 거죠. P 단독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Q가 되는 거고, 반대로 P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F에만 100% 투자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W가 0이 되기 때문에 RQ 이퀄 R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Q가 F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투자 비중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 Q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성을 하더라도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구성한 저 시그마 Q와 ERQ 사이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러한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죠. 양변의 기대값을 취하면 그죠? W하고 RF는 상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요거를 전개해 가지고 W로 묶으면 RF 더하기 W ERP 마이너스 RF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첫 번째 식의 베리언스를 취하면 베리언스 RQ는 상수 부분은 베리언스에서 사라지죠. 그죠? 상수는 베리언스 취하게 되면, 상수 더하는 거는 베리언스 취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앞에 상수 곱한 거는 베리언스 밖으로 나가면서 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리언스 RQ는 W 제곱 베리언스 RP가 되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시그마 Q는 W 시그마 P가 되기 때문에 양변을 시그마 P로 나누면, 그리고 좌우를 바꿔주면 W는 시그마 P분의 시그마 Q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요 W를 저 두 번째 식 W로 정리한 저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ERQ는 RF 더하기 시그마 P분의 ERP 마이너스 RF 시그마 Q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요 놈을 뭐라고 한다? 자본 배분선. 그죠? 요 놈을 자본 배분선이라고 한다.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로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 Q의 ERQ와 시그마 Q 사이에 성립하는 이러한 식을 자본 배분선, 캐피탈 엘로케이션 라인, 자본 배분선, 뭐와 뭐 사이에 자본을 배분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투자 자금을 갖다가 어떤 비중으로 위험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하고 어떤 비중으로 무위험 자산 F에 투자할 것인가,
그죠? 그 결정에 따라서 구성 가능한 다양한 포트폴리오 Q의 ERQ와 시그마 Q 사이의 관계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관계식 위에 있는 요게 나타내는, 그죠? 우리가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X에 해당되는 게 시그마 Q고 Y에 해당되는 게 ERQ인데, 그러면 Y는 뭐 B 플러스 AX 이런 형태가 돼서 직선인데, 절편이 RF고 기울기가 시그마 P분의 ERP 마이너스 RF인 직선인데, 요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뭐예요? 직선 위에 있는 시그마 Q, ERQ 순서상이 나타내는 바는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의 다양한 비중으로 투자를 했을 때 구성 가능한 포트폴리오 Q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점들이 나타내는 거는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에 어떤 비중으로 투자할 거냐에 따라서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다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본을 P와 F 사이에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 P와 F 사이에 자본을 배분했을 때 구성할 수 있는 투자안들을 나타내는 선이다라고 해서 자본 배분선, Capital Allocation Line, CAL이라고 부른다. CAL. 그다음에 이때 이 기울기에 해당되는 시그마 P분의 ERP-RF 요거를 샤프 비율이라고 부른다. 샤프 비율. 샤프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 이름이고, 이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여한 학자 이름이고, 요거의 의미는 뭐죠? 무위험 자산 F에 투자하지 않고 위험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부담하게 되는 위험은 시그마 P고, 그때 그러한 시그마 P를 부담함으로써 그 대가로 얻게 되는 거는 RF를 초과하는 수익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냥 위험은 부담하지 않지만 수익률을 RF만큼 실현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RF를 투자하지 않고 RF 대신에 그 포트폴리오 P를, 위험한 포트폴리오 P를 선택을 하게 되면 위험이 생기죠. 시그마 P만큼의 위험이 생기는 대신에 얼마만큼의 보상이 주어져요? RF를 초과하는 ERP-RF라는 보상이 위험을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시그마 P라는 위험을 부담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상이 ERP-RF이기 때문에 선택한 위험 한 단위당 보상이 요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선택한 위험 시그마 P를 단위별로 나눴을 때, 단위 위험으로 나눴을 때 한 단위당 받게 되는 그 보상이 ERP-RF 나누기 시그마 P 만큼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게 샤프 비율이다. 샤프 비율.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에서는 어떤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F 사이의 자본 배분선 이야기였는데, 그죠? 그 위험 자산이 특히 시장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각 개별 구성 종목이 시장 전체에서의 구성 비중하고 똑같도록 구성된 그러한 위험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 M과 무위험 자산 사이에 자본 투자 비중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해가지고 자본 배분선을 만들었을 때 그 자본 배분선을 특히 자본 시장선,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부른다. 자본 시장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P가 M으로 바뀐 거 말고는 수학적인 형태상으로는 완전히 동일하죠.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시그마 R, ER 평면상에 나타내게 되면 요거는 RF를 지나고 절편이 RF였죠. 절편이 RF이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P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죠? 기울기가 시그마 P분의 ERP-RF 이고 시그마 P분의 ERP-RF로서 당연히 양수겠죠. 위험을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대가가 주어져야 위험을 부담하는 거지. 그죠? 시그마 P분의 ERP-RF라는 기울기를 갖는, 그죠? 위험한데 보상도 적어봐. 그죠? 아니 위험을 부담하는데 수익률이 더 낮다고 해봐요. 그 RF보다 더 낮아. 그럼 거기 누가 투자할 거야, 그죠? 그래서 당연하게 ERP 빼기 RF 부분은 양수이고 시그마 P는 뭐 표준 편차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죠? 베리언스의 루트를 씌운 거니까 양수 값이고 베리언스가 양수잖아, 양수, 그죠? 뭐
거리의 제곱 곱하기 확률 해가지고 다 더한 거니까 제곱은 0 이상이고 확률도 0과 1 사이의 수니까 양수고 그죠? 그래서 뭐 그 다 더하면 양수일 거 아니야. 양수에다 루트 씌워봐야 양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시그마 값은 당연히 양수야. 그래서 시그마 P분의 그러니까 양수분의 ERP-RF도 양수죠. 왜? 그래야 투자를 하지. 안 그러면 뭐 거기 투자할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양의 기울기를 갖는 요렇게 생긴 요 선을 자본 배분선이라고 해요. 자본 배분선. 뭐 물론 개념상 음수도 가능해요. 이 뭐 구성을 하다 보면 무위험 수익률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갖는 포트폴리오도 구성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위험 포트폴리오가 이 무위험 자산보다 위험이 있는 만큼 그만큼 기대 수익률도 높아야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울기가 샤프 비율이고 절편이 RF인 직선인데 이게 왜 포트폴리오 P를 지나느냐 하면 포트폴리오 P라는 P로 나타나 있는 저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시그마 P ERP지. 시그마 P ERP 좌표 평면상에 요 시그마 R ER 평면상에 P로 표시된 저 점의 좌표는 괄호 열고 시그마 P, ERP 괄호 닫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저 점을 왜 지나느냐 하면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할 때, 그죠? W를 1로 해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P에 100% 투자를 하게 되면, 그죠? 100%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구성한 Q는 P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P라는 저 점도 자본 배분선상에 있어야 되고 RF는 뭐 그 절편이어서 저 점이 되긴 하지만 RF라고 표시된 저놈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0,RF지. 0,RF. 0,RF인데 0,RF라는 저 좌표는 어떻게 해서 이 선이 지나가게 되느냐 하면 Q라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100% 무위험 자산에만 자금을 다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Q가 곧 무위험 자산이 되는 거잖아. 그죠? 따라서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Q가 무위험 자산일 수도 있고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그 Q라는 포트폴리오가 위험 포트폴리오 P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P에 몰빵하면 P, F에 몰빵하면 저 RF라는 저 점을 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두 점, RF와 P라는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기서 P를 M으로 바꾼 거를 자본시장선이라 한다고 그랬죠. 캡처 마켓 라인. 그 다음에 최적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는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Optimal Risky Portfolio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까지 다 고려를 해서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Optimal Complete Portfolio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본적인 틀은 다 닦였어. 틀은 다 닦였어. 이제 드디어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의 본 내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다루기 위한 토대야, 토대여서 뭘 했나요? 그죠? 포트폴리오의 기본 성질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시그마 R, ER 평면상에 뭐 여러 가지 도형을 표시를 했었죠. 뭘 표시했었나요? 포물선의 형태로 표시되는 무차별 곡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투자 가능 곡선과 그 효율적 프론티어, 그 다음에 그 MVP가 그 효율적 프론티어의 꼭지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 M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로서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놓이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위험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연결하는 자본 배분선 이야기를 했었죠. 그 세 가지 도형을 이야기했어. 무차별 곡선, 그 다음에 투자 가능 집합과 그 주변에 있는 개념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본 배분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거야. 자, 토빈의 분리 정리라는 게 있어요. 토빈의 분리 정리가 뭐냐면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 시장에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두 가지 독립된 단계에 따라서 구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게 토빈의 분리 정리야.
자,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그마 RER 평면상에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배분선 캐피탈 알로케이션 라인이 접하는 점의 좌표가 시그마 P ERP라고 하면, 저 점이, 그 접하는 접점이 그 접점에 해당되는 포트폴리오 P가 이 투자자의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야. 그렇게 해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하고 나면,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구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P하고 무위험 자산 F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본 배분선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자본 배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시그마 C ERC라는 그 점이 바로 이 투자자의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C를 나타내는 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점에서 그 접점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다음에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해서 구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 배분선과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구해진다. 이게 토빈의 분리 정리가 되겠습니다. 토빈의 분리 정리. 자, 기침해서 미안. 나 이 뮤트 한다고 눌렀는데 뮤트 키가 안 눌려지고 그냥 기침을 했네. 미안. 이어폰으로 듣고 있던 학생들은 청력 손상이 없는지 모르겠네. 미안합니다. 간혹 이 마우스의 문제인지 내 손의 문제인지 기계의 문제인지 하여튼 안 될 때가 있어. 자,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투자 가능 집합과 효율적 프론티어와 그 다음에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죠. 이렇게 생겼다. 그죠?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여기가 RF예요. RF 무위험 자산의 무위험 자산을 그 시그마 RER 평면상에 나타내게 되면 저 점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죠? 위험은 없고 기대 수익률은 RF 상수값인 RF이기 때문에 0, RF 해서 저 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기랑 그죠? 어떤 포트폴리오 P-라는 어떤 위험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놈들은 위험 자산과 그 다음에 위험 자산으로 구성 가능한 모든 위험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이 투자 가능 집합이잖아. 그죠? 정의상 투자 가능 집합이라고 하는 저놈은 위험 자산 N개 하고 그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위험 포트폴리오들의 집합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 P- 저놈은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그래서 무위험 자산인 F와 저 P-라는 저 위험 포트폴리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자본 배분선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본 배분선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그리고 이 자본 배분선 상에 C-라는 걸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다. 그죠? P-라는 저 무위험 자산과 그 다음에 저 위험 포트폴리오와 그 다음에 F라는 무위험 자산을 이용해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Q의 집합이 저 점선 빨간색 점선으로 나타내는 자본 배분선인데, 저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점들 중에서 C-라는 그 포트폴리오를 내가 선택을 했다. 그죠? 했을 경우에 이때 느끼게 되는 효용이 얼마예요? 요만큼이지. 요 무차별 곡선으로 표시되는, 그러니까 C-라는 저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이 절편, 그죠? 꼭지점, 절편. 저 부분이 내가 느끼는, 이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이죠. 그죠? 그렇잖아. 저 C-라는 저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의미는 뭐예요? 그죠? C-라는 저 투자 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C-라는 저 투자 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은 저 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에 해당되는 그러한 효용을 느끼겠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그렇잖아. 동일한 효용 수준을 나타내는 그러한 투자안들의 집합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의 효용은 저 꼭지점, Y절편, 저 부분이 그때의 효용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C-라는 저놈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은 C-라는 저 점을 지나는 저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 Y절편, 저 부분이 이 투자자가 느끼는 효용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효용을 높이고 싶어 할 거 아니야. 효용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 끌어올려야지. 그죠? 무차별 곡선을 위로 끌어올리면 꼭지점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죠? 저 Y 절편 부분이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효용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해버리면 이 무차별 곡선은 지금 실현 가능합니까? 실현 불가능합니까? 실현 불가능하지. 그죠?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점이 실제로 투자 가능한 집합이고 그 투자 가능한 집합상에 있는 점하고 무차별 곡선하고 연결해가지고 자본 배분선을 만들어야 그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점이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을 모두 이용해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들이잖아. 그래서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점과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점이어야 실제로 이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저런 식으로 동떨어져 있는 무차별 곡선은 실제로 저런 효용은 실현할 수가 없지. 왜? 저 무차별 곡선에는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안이 걸치지 않으니까. 그죠? 걸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하면서 가장 효용 수준이 높은 걸 구하면 저렇게 될 거예요. 그죠? 저렇게 될 거야. 자, 여기서 그죠? 자본 배분선의 한 축은 항상 RF여야 돼. 자본 배분선 항상 RF를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한쪽 반대쪽 축은 뭐예요? 위험 포트폴리오여야 돼. 그래서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이 자본 배분선이 한쪽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되고 다른 한쪽 발은 RF라는 저기에 발을 담그고 있어야 된다고. 그죠? 축이 두 개야. RF라는 저 점과 그 다음에 투자 가능 집합에 있는 P'라는 저 점. 저거는 뭐 바뀔 수 있죠. P'라는 저 점은 바뀔 수 있어요.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뭐 점이면 되니까. 그죠? 어쨌든 이 빨간색 자본 배분선은 투자 가능 집합을 벗어날 수 없어. 투자 가능 집합을 벗어날 수 없다고. 투자 가능 집합하고 최소한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죠? 최소한 한 점하고는 만나야 돼. 투자 가능 집합하고는. 그죠? 그리고 RF라는 저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되죠. 빨간색 자본 배분선은 반드시 RF를 지나면서 투자 가능 집합하고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돼요. 그죠? 그죠? 그리고 동시에 무차별 곡선이 자본 배분선과 만나야 돼. 그래야 무차별 곡선이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그 투자안을 가지고 효용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조건이 두 개야. 세 개인가? 첫째, 자본 배분선은 RF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 둘째, 자본 배분선은 투자 가능 집합하고 반드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되고, 셋째,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반드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돼.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면서 자본 배분 무차별 곡선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죠? 그렇잖아. 이걸 뭐 기계라고 해봐. RF를 축이라고 해놔놓고 그다음에 투자 가능 집합이 이 뭐 자석 같은 거야. 그래서 저걸 벗어날 수는 없어. 저 안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데 저걸 이 자본 배분선이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무차별 곡선과 이 자본 배분선이 만나는 C-라는 저 점이 있어. 저런 점이 있어. 이거는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지만 두 개가 떨어질 수는 없어. 이 상황에서 그죠? 이 상황에서 무차별 곡선을 위로 끝까지 끌어올려 봐. 끌어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그죠? 방금 요런 형태로 되지. 그죠? RF를 지나면서 자본 배분선이 이 효율적 프론티어에 접하면서 그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이 또 이 자본 배분선하고 접하게 되면 그러면 실현 가능한 그 투자 안에 투자를 하면서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RF를 지나면서 자본 배분선이 RF를 지나면서 투자 가능 집합과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되고 그리고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한 점 이상에서 반드시 만나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하면서 무차별 곡선을 위로 이렇게 최대한 끌어올리면 이렇게 되지. 이거 나는 항상 생각하는데 이거 뭔가 기계 같은 거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어. 기계 여기 RF축에 이게 막대기가 걸려 있어. 막대기가 걸려 있고 고정이 돼 있어. 뭐 핀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수는 있는데 항상 여기 여기 딱 고정돼 가지고 이렇게 관절처럼 움직이고 빨간색 직선이 움직이고 이 빨간색 직선은 한계가 있어. 효율적 그 프론티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투자 가능 집합을 벗어날 수 없도록 뭔가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어. 제한이 돼 있고 이 자본 배분선에다가 뭘 걸어놨냐면 무차별 곡선이라는 요 놈을 걸어놨어. 무차별 곡선은 축이 그죠? Y축 수직축에 이렇게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포물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선인데 그죠? 그거를 막대기 빨간색 막대기에 걸치도록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도르래 같은 걸로 해가지고 딱 고정이 됐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을 따라서 움직일 수는 있는데 둘이 떨어질 수는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그 무차별 곡선을 손에 잡고 위로 이렇게 휙 올려봐. 끝까지 벗어나지 않도록 뭐 밑에 RF 축과 그다음에 그 투자 가능 집합에 의한 제약 때문에 막대기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수준까지 이거를 무차별 곡선 위로 쫙 당겨봐. 당겨보면 그게 이게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이게 되는 거지. 요 부분.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러한 투자 상황 하에서 그죠?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 이 상황에서 효용을 가장 극대화한 상황이 이 상황이지. 이 상황. 그죠? 따라서 요때 요 P라는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P라는 부분, 효율적 프론티어하고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저 P라는 저 접점 부분이 의미가 뭐예요? 위험 포트폴리오지. 위험 포트폴리오.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 중에서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한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정의상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고, 자, C라는 점,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저점은 뭐예요? 위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을 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지. 그죠? N개의 위험 자산으로 구성한 위험 포트폴리오 P와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 F로 구성을 했으니까, 그죠? 위험 자산 N개 다 들어있잖아. 위험 자산 N개 다 들어있고, 무위험 자산 1개도 들어있고, 그래서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을 한 포트폴리오인데, 효용이 극대화돼 있죠. 투자자의 효용이 극대화돼 있지. 저 C가. 그죠? 그래서 저 C는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정의상.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그래서, 목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에서 그 접점을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접점과 그 접점과 무위험 자산을 지나는 저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지. 이걸 말로 써놓은 게 그 토빈의 분리정리라고. 그죠? 스텝 1.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그죠?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접점으로서 구해지고,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그러한 그 접점과 무위험 자산을 지나는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으로 구해지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게 이 토빈의 분리정리. 뭐가 분리된다는 겁니까? 단계가 분리된다는 거지.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단계가 따로 있고,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접점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된다. 스텝 1. 그 다음에 스텝 2는 그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 C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된다. 스텝 2. 그죠? 이렇게 해서 두 단계의 분리된 단계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토빈의 분리 정리야. 두 단계로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림이 또 나오네. 그래서 이런 의미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그죠?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접점 P가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되고, 요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접점 C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된다. 이게 토빈의 분리 정리 파트 1이다.
다시. 자, N개의 위험자산과 1개의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 대해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하는 투자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이 분리된 두 단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첫 번째 단계,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그마 RER 평면상에서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접점이 바로 투자자의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한 그 접점과 무위험 자산 사이의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그 접점 C가 포트폴리오, 이 투자자의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의미죠. 자, 이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점과 이 무위험 자산, 요 두 개를 P-죠.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위험 포트폴리오 P-와 무위험 자산 RF를 연결해서 만든 게 자본 배분선인데, 이 자본 배분선 상에서 어떤 점 C-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 C-는 RF와 P-를 적당히 조합해가지고 만든 포트폴리오인데, 그 포트폴리오에 투자했을 경우에 이 투자자의 효용은 그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C-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 즉 절편으로 그 효용 크기가 나타나게 될 텐데, 이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무작정 무차별 곡선을 끌어올리면 효용 자체는 높아지지만 저거는 실현 불가능한 효용이다. 그죠? 왜? 투자 가능한 놈들을 가지고 효용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저놈은 지금 투자가 불가능한 점들로 이루어져 있죠. 저 위에 있는 저 무차별 곡선은. 따라서 조건이 어때야 된다? 조건이 어때야 된다? 자본 배분선은 RF라는 저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가능 집합 안에 있는 어떤 한 점을 반드시 만나야 돼. 그래서 투자 가능 집합하고 자본 배분선하고는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도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그 점들이 실현 가능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이 실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조건. 첫째로 빨간색 자본 배분선은 RF를 반드시 지나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빨간색 저 자본 배분선은 투자 가능 집합과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도 반드시 한 점 이상에서 만나야 된다. 라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효용을 최대로 끌어올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때가 이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효용을 나타내는 상태가 되는데, 이때 이 P는, 그죠? P는 위험 자산 N개로만 구성된 위험 포트폴리오들 중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놈이죠. 그래서 저놈을 P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라고 하고, 저 포트폴리오 C는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 모두를 이용해가지고 구성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죠. 그래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접점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잇는 자본 배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저 C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된다. 라는 게 토빈의 분리정리의 파트 1이에요. 자, 그러면 뭐 파트 2 뭐 이렇게 나가기 전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분산 투자가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느냐 하는 걸 보면, 먼저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 감소 효과가 있어요. 위험 감소 효과. 그래서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개별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그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동일한 ER 수준에서 위험도를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의 위험 감소 효과야. 그죠? 자, 이게 키가 안 먹혀. 이놈의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된 다음에 뭐 버벅거리고 안 움직이고. 자,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 가능 집합과 MVP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개별 자산 I, 그죠? 위험 자산 투자 가능 집합 안에 개별 자산과 모든 위험 포트폴리오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개별 자산 I를 하나를 구했어요. 구하면, 그죠? 구한 것보다 거기서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갖는 효율적 프론티어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Q를 선택을 했어.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이 이만큼 감소하게 되죠. 위험이. 기대 수익률은 똑같아. 둘 다 ER 값은 똑같은데 위험이 개별 자산 I에 투자한 경우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감소하게 돼.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고. 이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 자산에 투자한다는 거지.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자산 I에 몰빵하는 거하고 여러 개 N개의 위험 자산에다가 다 시장에 있는 모든 자산에 조금씩 분산해가지고 포트폴리오 Q를 구성했을 경우하고 보면 기대 수익률이 똑같을 때, 그죠? 위험이 더 감소되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 그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위험 감소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그죠?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한 다음에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RF를 잇는 자본 배분선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 빨간색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점에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제로. 그죠? 하나의 위험 자산과 N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저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저런 놈들이잖아. 그죠? 저놈들 중에서, 드디어 없어졌네. 저놈들 중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될 텐데, 그러면 아까처럼 개별 자산 I에 몰빵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요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S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만큼 위험이 감소하게 되죠. 이만큼 위험이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개별 자산에 몰빵해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1,000만 원을 자산 I에 투자한 경우보다 1,000만 원을 일부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나머지 또 위험 자산에 이렇게 투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을 모두 활용해가지고 투자해서 S라는 저러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위험이 저만큼 더 감소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험 자산만을 이용한 경우보다 무위험 자산까지 같이 고려를 하니까 위험이 더 떨어졌죠. 그죠? 앞에 있었던 Q하고 비교해보면 S가 위험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Q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Q보다 S가 더 위험도가 더 낮죠. 그죠? S가 더 위험이 더 낮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분산 투자의 위험 감소 효과고, 그 다음에 효용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효용도 더 증가를 하게 된다. 이런 거지. 개별 자산 I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I라는 저점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저 Y절편, 저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C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 무차별 곡선이 나타내는 효용 수준은 저 실선이 나타내는 저 무차별 곡선의 꼭지점, 즉 Y절편이라는 저런 효용 수준을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큼 더 큰 효용을 얻을 수가 있다. 개별 자산 I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그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C에 투자를 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효용 수준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생긴다.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분산 투자를 해서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감소한다. 개별 자산 I에 투자하는 경우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죠? 개별 자산 I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Q에 투자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동일한 기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Q가 더 위험 부담이 적죠. 그래서 I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Q에 투자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까지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 더 낮은 위험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P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 자본 배분선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 S를 선택을 하게 되면 개별 자산 I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위험이
더 많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 감소 효과가 분산 투자에 분명히 있다. 그다음에 위험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개별 자산 I에 투자하는 경우에 효용은 요 점선으로 표시된 무차별 곡선의 Y 절편 저 부분이 될 텐데, 만약에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C라는 저점에 투자를 하게 되면 저 실선 무차별 곡선의 Y 절편만큼의 효용을 얻을 수가 있게 돼서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개별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질적 기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질적 기대. 동질적 기대가 뭐냐면, 지금까지의 가정은 평균 분산 기준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평균 분산 기준 하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1에 의해서 이제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이 자본 배분성과 이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에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그 자본 배분성과 이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가지 분리된 단계에서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해. 동질적 기대, 동질적 기대. homogeneous expectation, homogeneous expectation. 딴 게 아니라 자본시장의 모든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긴 한데,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과 포트폴리오의 평균 분산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해. 그게 동질적 기대, homogeneous expectation, homogeneous expectation.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렇지 않죠. 여러분은 삼성전자가 10% 그 1년 동안 10%의 뭐 그 수익률을 낼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그죠?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국내 또 증권사에서는 뭐 매수 추천 뭐 이렇게 내는데 외국계에서는 갑자기 매도 뭐 이런 거 막 나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각 개별 자산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이야기를 할 때는 똑같이 생각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똑같이 생각한다. 이상적인 거지. 사람들이 이 정보 교류가 너무 활발한 거야. 그래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모든 투자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정보도 없고 뭐 하여튼 판단 기준이 다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생각하겠지. 모든 그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각 개별 종목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다 알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그걸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모든 종목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을 하겠지. 기대 수익률은 얼마고 위험도는 얼마다 이렇게 똑같이 판단을 하겠죠. 그런 이상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상적인 상황 하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 기대 수익률과 이 위험 시그마 R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때 그거를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2가 나오는데,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아까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1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과 포트폴리오의 ER과 시그마 R에 대해서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 얼굴 치웁시다. 모든 투자자들은 시장 포트폴리오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보유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각 투자자의 자본 배분선은 모두 자본 시장선이 돼요. 이게 파트 2야. 다시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그러니까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갖고 있고,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토빈의 분리정리 1하고 똑같고, 분리정리 2에서는 뭔 소리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과 포트폴리오의 ER과 시그마 R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뭐 그래프가 똑같아. 모든 그래프가 똑같아. 똑같으면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그게 시장 포트폴리오가 된다. 모든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자본 배분성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점에서 선택하게 되는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있잖아요. 그 P라고 표시했던 그게 시장 포트폴리오 M이 돼버린다. 그래서
각 투자자가 갖고 있는 자본 배분선이 모두 동일하게 자본시장선이 돼요. 자본시장선이 돼. 자본시장선이 돼. 여기서 주의할 거는 시장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였어요? 총액과 관계없이 투자 비중만, 구성 비중만 시장 전체의 구성 비중하고 똑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실제로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돈은 다를 수 있어. 투자 금액은 다를 수 있다고. 투자 금액은 다른데 우리가 지금 시그마 R, ER 평면상에 나타내는 거는 모두 다 비율이지. 그죠? 비율이지. 단순 수익, 각 개별 자산과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의 기대값과 분산, 그죠? 분산 기대값. 그걸로 이제 모든 그래프를 나타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상에는 개별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규모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든 100만 원을 투자를 하든 간에, 그죠?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만 전부 시장하고 똑같으면 100만 원짜리든 1,000만 원짜리든 간에 시장 포트폴리오로 동일하게 취급을 받고, 그죠?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0%를 기대를 하든, 기대 수익률을 1,0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0%를 투자를 하든지, 그 기대를 하든지 간에 동일하게 10%를 기대하는 걸로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있는 시그마 R, ER 평면상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는 나타나지 않아, 그죠? 단순 수익률의 그 기대 수익률과 표준 편차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구성 비중만 나타난다고, 그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그죠? 이 그래프는 다 똑같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가능 집합도 똑같고, RF의 위치도 똑같고, 따라서 이 그 자본 배분선도 똑같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 그 자본 배분선과 저 접하는 그 점도 똑같이 그려져요. 그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선택하는 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도 똑같은 게 그려진다고. 근데 그게 시장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자본 배분선이 전부 다 자본 시장선이 된다. 이게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2예요. 파트 2.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N개의 위험자산과 1개의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J의 위험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을 WIJ라고 해요. 밑에 I라고 나오는 게 자산이고 위에 J라고 돼 있는 게 투자자 이름이야. 조심해야 돼. 지금부터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조심해야 돼. 밑에 있는 인덱스 I가 자산 이름이고 위험자산 이름이고 J가 투자자 이름이야. 그리고 투자자 J의 위험자산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투자 총액을 A0J라고 해. A0J. A는 asset의 약자로 이제 갖고 온 거예요. A0의 제로는 현재 시점을 나타내고 J는 투자자 이름을 나타내. 투자자 이름이 위에 계속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위험자산 I의 현재 시점 시장 내,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시장 내 총 가치를 V0 I라고 하자. 위험자산 I의 시장 내에서의 총 가치를 V0 I라고 합시다. 시가총액이야. 위험자산 I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거야. 시가총액이 뭡니까? 발행된 총 주식수 곱하기 현재 주가. 그게 시가총액이잖아. 그 시가총액을 V0 I라고 하자. 이 말이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한 시장 내의 모든 위험자산의 현재 시점 총가치를 V0 M이라고 하자.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야. 시장 전체 시가총액.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거. 그죠? 그걸 V0 M이라고 하자. 그리고 시장 내 위험자산 I의 비중을 WIM이라고 하자. 시장 내에서의 자산 I의 개별 자산 I의 투자 비중이 WIM이야. 그 다음에 시장에 총 J명의 투자자가 있다. 라지 J명의 투자자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WIM은 정의상 V0M분의 V0 I죠. 그죠? 시장 전체 시가총액 분의 그 종목의 시가총액. 그죠? 그게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I의 현재 시점에서의 비중이잖아. WIM이잖아. 그죠? 그리고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 V0 I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하면 A0J 투자자 J가 투자한 투자금 총액 그게 A0 I인데 그 중에서 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이 WIJ래매. WIJ. 그래서 WIJ 곱하기 A0J 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위험자산 I의 가치지.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죠. 그죠?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투자자 J의 총 투자 금액이 A0J인데 그 중에 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이 WIJ래매. 그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종목 I의 총 현재 가치가 되겠죠. 현재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종목 I의 가치가 되겠지. 근데 총 라지 J명의 투자자가 있다며 그거를 1에서 J까지 다 합쳐주면 어떻게 돼요? 종목 I의 시장 전체에서의 가치가 되겠지. 그렇죠. 그죠? 종목 I를 J명의 투자자가 다 나눠서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투자자 J의 총 투자 금액 A0J에다가 투자자 J의 종목 I에 대한 투자 비중을 곱하면 그게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종목 I의 총 가치가 될 텐데 그거를 1부터 J까지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 다 더하면 그러면 그게 종목 I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가 되겠죠. 그게 V0I죠. 그 다음에 V0M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각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 다 합친 게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시가총액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다 나눠가지고 갖고 있는 셈이잖아, 지금. 그래서 J는 1에서 라지 J까지 A0 J를 다 더하면 그게 V0M이 된다. 요 세 가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봅시다. 자, 모든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1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모두 다 똑같이 요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될 거야. 그죠? 투자 가능 집합과 효율적 프론티어와 MVP나 뭐 RF나 이런 게 모두 똑같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저 접점 P를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선택을 하겠지. 그죠? 그리고 무차별 곡선과 이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저 C라는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겠죠. 근데 그게 같다는 거지. 그죠? 그 P라는 점이 같다는 거지. 그죠? 이때 모든 투자자들이 모든 자산과 포트폴리오의 ER과 시그마 R에 대해서 동질적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죠?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 가능 집합, 그리고 MVP에 대한 인식이 똑같아. 그리고 저 RF라고 돼 있는 거를 이번에는 점 이름으로 적었어요. F라고 그냥 적어놨네. 저거의 저 좌표는 0,RF여가지고 저 값은 RF인데 점 이름으로 그냥 F라고 해놨어요. 무위험 자산 F. 그죠? F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요렇게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저 P라는 점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똑같아. 그죠? 모든 투자자들이 여기까지 똑같아. 근데 뭐가 다르다? 무차별 곡선이 다를 수는 있다. 무차별 곡선이 다를 수 있다. 투자자 A의 무차별 곡선은 저렇게 파랗게 생겼고 투자자 B의 무차별 곡선은 저렇게 좀 완만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본 배분선과 그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그 접점이 달라질 수는 있어. C냐 C 더블 프라임이냐 뭐 투-다시라고 하니까 더블 프라임 저 위에 점 2개 찍어 놓은 거 저렇게 달라질 수는 있다. 왜 달라지겠어요? 위험 회피도가 다르니까. 위험 회피도가 극도로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하고 위험에 대해서 좀 둔감한 사람하고 그럼 무차별 곡선을 그림을 그리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무차별 곡선의 식을 한번 생각해봐. 그죠? ER은 2분의 1 AI 시그마 R 제곱 플러스 UIR 이렇게 돼 있잖아.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우리 책을 보든가. 그죠? 그러면 위험 회피도가 커가지고 A 값이 크면 그러면 저 파란색 선처럼 저 파란색 무차별 곡선처럼 좀 더 가파르게 저렇게 그려질 거고 AI 값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AI 값이 작아가지고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좀 둔감한 사람들, 위험 회피도가 낮은 사람들은 저렇게 저 자주색 투자자 B처럼 자주색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될 거고 위험 회피도가 높아서 좀 AI 값이 큰 사람은 좀 가파르게 저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그죠?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 그래서 저렇게 무차별 곡선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접선, 그죠?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 사이의 접선은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똑같지. 그 전까지는 똑같지. 무차별 곡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똑같다고요. 왜?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서 무차별 곡선이 이제 C에 접하는 경우하고 C 더블 프라임에 접하는 경우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 C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T하고 F를 각각 투자를 하는 거야. 그죠? 저 위치가
P에 가까우면 P에 가까울수록 P에 몰빵하는 거고, F에 가까우면 F에 가까울수록 F에 몰빵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C의 위치로 봐서는 저게 만약에 뭐 6대 4 정도 된다고 그러면 F에서 C까지, 그 다음에 C에서 P까지 그 길이를 보면 뭐 6대 4 정도 된다고 하면 저거는 F의 60%, 그 다음에 P의, 반대로. P의 60%, F의 30% 이렇게 이쯤 투자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C가 P에 점점 가까워져 봐. C에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P에 더 몰빵하는 거예요. C가 F에 더 가까워지면 F에 더 몰빵하는 거라고. 100%. 그러니까 F가 돼버리면, C가 F가 되면 F에 몰빵하는 거고, C가 P에 되면 P에 더 몰빵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했겠어요? P에 더 많이 투자를 했다고. 그러니까 저 길이가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그죠? P에 60%, F에 40% 정도 투자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C가 쭉 가다가 P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P에서 만약에 접한다라는 이야기는, P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무위험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고 위험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해서 그거를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삼는다는 이야기고, C 더블 프라임처럼 저기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P에 100% 이상 투자한다는 이야기지. P에 100% 이상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F에는 마이너스 비중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C 더블 프라임이 150%, P에다 150%를 투자한다고 해보세요. 그 말은 그러니까 원래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의 150%를 P에다가 투자를 했어. 그러면 F에는 마이너스 50%를 투자하게 되는 거잖아. 왜? 투자 비중 두 개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위험 수익률로 돈을 빌려왔다는 뜻이야. 무위험 수익률로 투자 금액의 50%를 빌려온 다음에 빌려온 50%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투자금하고 합쳐서 포트폴리오 P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뜻이야. C 더블 프라임이라는 저 위치는, 그죠? 예를 들어서 저게 이제 P에 150% 투자한 위치다라고 할 경우에 그 말은 무위험 이자율 RF라는 이자율로 원금의 50%만큼 빌려온 다음에, 그죠? 그걸로 원금의 150%를 위험 포트폴리오 P에다가 투자를 했다는 의미고, 그죠? 그리고 RF에는 마이너스 50% 투자한 거지. 빌려왔으니까. RF를 투자해가지고 내가 예금을 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죠? 대출을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어요. 마이너스 값이. 그래서 연수 문제 같은 거 풀다 보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투자 비중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F에 대한 투자 비중이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무위험 자산을 내가 사서 보유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무위험 자산을 사서 보유한다는 게 뭐예요? 은행에 예금한다는 뜻이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긴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라 대출 받는 거. 대출 받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대출 받아가지고 위험 자산에다가 훨씬 많이 투자하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는 거야. 하여튼 참고로 하고. 어쨌든 이 경우를 보면, 그죠? 무차별 곡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P를 선택할 때까지는 모든 투자자들이 똑같지. 왜?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P, 동일한 포트폴리오 P를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죠? 투자자 J와 K의 개별 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이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죠? 포트폴리오 P의 의미가 뭐예요? 투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죠? 구성 비중이 다 똑같다는 뜻이지.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개별 자산의 구성 비중이 모두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포트폴리오 P, 똑같은 포트폴리오 P를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죠? 따라서 투자자 J와 투자자 K의 개별 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WIJ는 WIK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 JK 이렇게 그 투자자 이름 붙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투자자 이름을 빼고 WI라고 적어도 마찬가지죠. 그죠? J하고 K하고 뭐 어떤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투자자 이름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개별 자산에 대해서 동일한 투자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WI라고 그냥 적을 수가 있어. JK라는 인덱스하고 관계없이 I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잖아. 그죠? JK가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고, I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자산이냐에 따라서 투자 비중이 달라지는 거니까 WI라고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 V0I는 그죠? I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은 개별
투자자 J가 투자한 투자 총 금액 중에서 개별 투자자 J의 종목 I에 대한 투자 비중 곱한 게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종목 I의 총 가치죠. 그거를 모든 투자자들에서 더하면 그게 종목 I의 시가총액이 되지. 앞에서 했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WIJ는 위에서 봤듯이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동일하게 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WI로 바꿀 수 있다고. 투자자 이름을 뗀 거예요. WI로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시그마에 있는 J라는 인덱스하고 관계없는 값이 됐죠. WI 값이. 그래서 그쵸. WIJ나 WIK나 전부 다 WI로 놓자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 WI를 시그마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 시그마 밖으로 빼내고 나서 보니까 뒤에 있는 저놈이 어떻게 돼요? V0M이 된다고. 개별 투자자들의 총 투자 금액을 다 더한 거는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지. 그죠?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 A0J를 모든 투자자들에 대해서 다 더한 거는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지. 그래서 V0M으로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양변을 V0M으로 나누면, 그죠? 그러면 좌변은 V0I 나누기 V0M이 되고 우변은 WI만 남게 된다고요. 근데 좌변이 뭐예요? WIM이라고, 정의상. 그죠? 시가총액 중에서 종목 I의 시가총액이죠. 시장 전체 시가총액 중에서 종목 I의 시가총액이니까 WIM이 된다. 시장 전체에서의 개별 종목 I의 투자 비중이 된다. 그 시장 전체에서의 개별 종목의 구성 비중이 곧 개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종목 I에 대한 투자 비중이지. 그래서 투자자 이름이 J든 K든지 간에 각 개별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 I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자 비중은 시장 전체에서 그 개별 종목 I의 구성 비중하고 똑같죠. 모든 종목 I에 대해서. 그 말은 뭐다? 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곧 시장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각 투자자가 보유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이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각 투자자가 갖고 있는 자본 배분선은 모두 자본 시장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모두 다 동일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죠?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저 포트폴리오 P는 곧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값은 다를지 몰라도, 그죠? 위험 포트폴리오 저 P만은 M이 된다. 그래서 자본 배분선이 자본 시장선이 된다. 이게 파트 2가 되겠습니다.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2. 그래서 N개 위험자산과 1개 무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 대해서 동질적 평균 분산 기준과 동질적 기대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모든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이고, 따라서 각 투자자의 자본 배분선은 모두 자본 시장선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동질적 기대라는 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과 개별 자산과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어요? 정보 교류가 너무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정보와 똑같은 판단을 가지고 동일하게 ER과 시그마 R을 똑같이 인식을 한다는 거지. 그걸 동질적 기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2는 모든 투자자들이 갖게 되는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이고, 그래서 각 투자자가 갖게 되는 자본 배분선은 모두 자본 시장선이 된다라는 의미다. 자, 여기서 투자자 J의 위험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을 WIJ라고 하고, 투자자 이름은 항상 위에다가 위참자로 적어요. 그 다음에 투자자 J의 위험자산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총 투자액을 A0J라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위험자산 I의 현재 시점 시장 내에서의 총 가치를 V0I라고 하자.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의 모든 위험자산의 현재 시점의 총 가치를 V0M이라고 하자.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V0M이고 종목 I의 시가총액이 V0I예요.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의 위험자산 I의 비중을 WIM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시장에 총 라지 J명의 투자자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시장 내에서 개별 자산 I의 구성 비중은 V0M분의 V0I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은 개별 투자자의 총 투자액 곱하기 그 투자자의 종목 I에 대한 투자 비중 하면 개별 투자자 J가 갖고 있는 개별 자산 I의 총 현재 금액이 될 텐데, 현재 가치가 될 텐데, 그놈들을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종목 I의 시가총액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된다. 요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모든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파트 1, 이 토빈의 분리정리 파트 1에 의하면 자본 배분성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저 P에서 접점인 P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고, 개별 투자자별로 무차별 곡선과 이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접선 C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텐데,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죠? 여기까지는 인식이 똑같아. 투자 가능 집합과 효율적 프론티어, 그 다음에 MVP,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 그 다음에 자본 배분선, 그리고 그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만나는 점에서 P라는 저 접점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모든 투자자가 똑같고, 다만 투자자별로 효용 함수는 다를 수가 있죠. 왜? 위험 회피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무차별 곡선을 갖는 투자자 A와 투자자 B를 보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P를 선택하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때는 다른 값을 선택을 하게 된다. 무차별 곡선과 자본 배분선이 접하는 점에서 선택을 하는데, 투자자 A는 이 무차별 곡선이 저렇게 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C라는 접점이 생겨가지고 C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게 되고, 투자자 B의 경우에는 C 더블 프라임이라는 저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누가 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겠어요? 위험 회피도가 큰 사람, AI 값이 큰 사람, 그죠? ER은 2분의 1 AI 시그마 R 제곱 플러스 UIR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게 이 무차별 곡선의 그 수학적인 그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AI 값이 크면 클수록 동일한 시그마 R 증가분에 대해서 더 급하게, 기울기가 급하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위험 회피도가 큰 사람이 저렇게 더 급한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되고, 투자자 A처럼, 그 다음에 위험 회피도가 낮은 사람이 투자자 B처럼 저렇게 좀 더 완만한 그 기울기를 갖는 저러한 무차별 곡선을 갖게 되는데, 무차별 곡선의 형태에 따라서 C나 C 더블 프라임과 같은 저런 다른 점을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점이, 그죠? F와 P를 이용해서 구성할 수 있는 그 점이 P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P에 몰빵을 하는 거고, 그죠? F와 P 사이에서 P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P에 몰빵을 하는 거고, F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F에 몰빵을 하는 거라고. 근데 만약에 P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P를 넘어서게 되면, 예를 들어서 P를 넘어서서 어떤 C 더블 프라임처럼 저런 값을 선택을 했는데, 저 값에 대한 투자 비중을 보면 100%는 넘었어. P에 100% 투자를 하게 되면 P점이 되거든. 근데 P에 100%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 저 C 더블 프라임처럼 저렇게 된다고. 그래서 만약에 저 C 더블 프라임이 P의 150%를 투자를 했다. 즉 W가 P에 대한 투자 비중인 W가 1.5다. 그래서 100% 원금의 투자금의 150%를 위험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한 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에 대한 투자 비중은 마이너스 0.5죠. 50%, 마이너스 50%죠. 그래야 두 투자 비중을 합쳐서 1이 되니까. 그 말은 뭐다? F는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는 예금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무위험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예금을 한다는 이야기죠. 무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게 은행 예금이잖아. 은행 예금에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놓는다는 뜻이잖아. 근데 이게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0.5의 투자 비중으로 투자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은행 예금을 하는 게 아니라 원금의 50%만큼을 대출 받는다는 뜻이야. RF의 이자율로. 그죠?
그래서 원금의 50%를 대출을 받아서 원금하고 합쳐서 총 원금의 150%를 위험 포트폴리오인 P에 투자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야, 그런 의미. 그래서 C하고 C 더블 프라임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C는 일부는 은행에 예금을 해놔놓고 일부는 위험 포트폴리오 P에 투자를 해서 C를 구성을 한 거죠. 그죠? 근데 C 더블 프라임은 얼마예요? 돈을 빌려가지고 위험 포트폴리오 P에다 투자를 한 거야. 그죠? 그죠? 따라서 지금 뭐 영끌 뭐 이런 거 하잖아.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런 경우야. C 더블 프라임 같은 저런 케이스라고. 위험 회피도가 낮은 사람들. 그죠? 저런 경우라고. 참고로 그런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떤 투자를 하든지 간에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동일해. 동질적 기대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각 개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위험 포트폴리오 P를 보면 위험 자산 I에 대한 투자 비중이 다 똑같다고. 그죠? 동일한 포트폴리오 P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모든 투자자들 사이에서 다 똑같다는 이야기이죠. 그죠? 그렇잖아. 그래야 기대값과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과 시그마 값이 동일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 비중이 똑같아. 그래서 개별 종목 I에 대해서 투자자 J와 투자자 K의 투자 그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자의 이름을 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 그래서 WI라고 놓을 수가 있다. WIJ나 WIK나 똑같기 때문에 WI라고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V0I는 앞에서 우리가 증명 시작하면서 정의를 했듯이 WIJ 곱하기 A0J 해서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개별 투자자의 투자 금액인 A0J에다가 개별 투자자 J의 종목 I에 대한 투자 비중 WIJ를 곱하면 개별 투자자 J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I의 가치가 나오겠죠. 그거를 모든 투자자들에 대해서 다 합치면 그게 개별 종목 I의 시가총액이 되겠죠. 그런데 요 WIJ를 WI로 바꿀 수 있다. 그죠? 위에서 그렇게 했잖아. 모든 투자자들이 다 동일한 투자 비중을 가지니까. 그래서 WI로 바꾸면 시그마 밖으로 뺄 수가 있죠. 저 J하고 관계없는 값이 되니까. 바꾸고 나서 보니까 뒤에 있는 저놈은 뭐다? V0M이더라.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의 총합이잖아. 그래서 시가총액이 된다. 그죠? 모든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의 총합은 시가총액이 된다. 그리고 양변을 V0M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좌변은 WIM이더라.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분의 개별 종목의 시가총액이니까 개별 그 종목이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중이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의 개별 종목 I에 대한 투자 비중은 시장 전체에서 그 종목이 차지하는 구성 비중하고 같아진다. 그죠? 그래서 WIM은 WIJ equal WIK다. 그래서 개별 투자자들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있는 그 투자 비중은 시장 전체에서의 투자 비중하고 같아진다. 따라서 개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P는 곧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부를 수가 있고, 따라서 개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자본 배분선은 모두 자본 시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 배분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저 P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요 그림까지 다 똑같은 거죠. 다른 점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구하는 것만 다르죠. 그죠? 이런 상황인데 동질적 기대 하에서 평균 분산 기준으로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방금 보였듯이 이렇게 되면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을 때는 이 포트폴리오 P가 M이 된다. 그래서 시장 포트폴리오가 되고 자본 배분선은 자본 시장선이 된다.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이 보유하게 되는 그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동질적 기대 하에서 시장 포트폴리오가 되고, 그 다음에 각 투자자의 자본 배분선은 모두 자본 시장선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파트 1과 파트 2를 한꺼번에 적어보면 파트 1과 파트 2를 한꺼번에 적어보면
토빈의 분리 정리는 이렇게 한꺼번에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N개의 위험 자산과 1개의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된 자본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모든 투자자들이 동질적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 개별 투자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시장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면 된다. 모든 투자자들이 시장 포트폴리오 M을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로 보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때는 무차별 곡선과 자본시장선이 접하는 점에서 개별 투자자들이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게 되더라 하는 게 토빈의 분리 정리의 결론이야. 토빈의 분리 정리의 결론이다. 허무하죠? 그 복잡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다?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세요. 이거거든. 지금까지 막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결론은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니까 시장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게 최고다. 그다음에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 사이에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돈 빌려가지고 그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뭐 일부는 예금하고 일부는 시장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거냐, 뭐 이런 거는 네 효용 구조에 따라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되게 허무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어. 그게 포트폴리오 이론의 큰 결론이야. 그래서 토빈의 분리 정리를 한꺼번에 적으면, 그죠? 그 투자 가능 집합과 효율적 프론티어와 뭐 무위험 자산과 뭐 이런 게 있을 때 무위험 자산과 이 효율적 프론티어,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을 지나는 말이 안 되네. 자,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죠? 자본 시장선과 효율적 프론티어가 접하는 저 접점이 시장 포트폴리오인데 저 시장 포트폴리오가 바로 모든 투자자들의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이고 이 자본 시장선과 개별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C와 C 프라임 같은 C 더블 프라임 같은 저러한 점들이 개별 투자자들의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전부 다 동일하게 시장 포트폴리오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만 각 개별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과 자본 시장선이 접하는 그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개별 투자자별로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를 뭐 다른 말로 좀 그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선호 구조, 투자자들의 선호 구조, 즉 효용 함수의 형태, 즉 위험 회피도 하고 아무 관계없이 항상 객관적으로 결정이 된다. 시장 포트폴리오로 객관적으로 결정이 되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스텝 1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하고 나서는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때는 네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토빈의 분리 정리의 의미가 되겠다. 그러니까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 스텝 1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를 선택을 할 때는 선호 구조, 즉 효용 함수의 형태, 즉 위험 회피도 하고 아무 관계없이 항상 객관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로 결정이 되고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스텝 2에서는 개별 투자자들의 선호 구조, 즉 효용 함수의 형태, 즉 위험 회피도에 따라서 투자자별로 서로 다르게 주관적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걸 또 다시 토빈의 분리 정리. 토빈의 분리 정리는 이렇게 모든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과 동질적 기대 하에서 투자를 하고 있을 때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시장 포트폴리오 M으로 결정이 되고 그게 스텝 1이고 그렇게 결정한 다음에 자본 시장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각 개별 투자자별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 C가 결정이 된다. 이게 스텝 2다. 이렇게 두 단계의 분리된 단계를 통해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선택된다는 게 토빈의 분리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효율적 프론티어와 자본 시장선이 접하는 시장 포트폴리오 M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자본 시장선과 개별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 이렇게 두 단계 서로 다른 두 단계를 거쳐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와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된다라는 거고 그 의미는 첫 번째 단계는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는 객관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로 선택이 된다. 이때는 투자자의 효용 함수나 위험 회피도나 뭐 이런 게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선호 구조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시장 포트폴리오로 최적 위험 포트폴리오가 선택이 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구해진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을 잇는 시장 자본 시장선 상에서 개별 자산의 개별 투자자들의 선호 구조에 따라서 최적 완성 포트폴리오가 주관적으로 결정이 된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그젬플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그젬플 풀고 끝냅시다. 다음은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가 뭐예요? 코리아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코리아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주식 시장이 그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눠져 있어. 세 개. 위에 이제 코스피 시장. 그래가지고 좀 우량주, 역사가 깊고 덩치가 큰 우량주 위주로 이렇게 구성된 코스피 시장이 있고, 그다음 밑에 이제 기술주하고 중견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돼 있는 코스닥 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제 소기업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코넥스 시장이 있고,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의 각 개별,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을, 그죠? 지수화한 거야. 코스피 시장의 특정 연도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특정 연도의 특정 연도 특정 날짜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그 얼마이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게 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 지수를 보통 이제 시장 포트폴리오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 포트폴리오의 가치, 그죠? 상대적인 가치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뭐 10% 올랐다, 이런 이 이야기는, 그죠? 시가총액이 전체가, 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10% 올랐다는 이야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그 수익률, 단순 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수익률로 보는 경우가 많아.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렇진 않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코스피 지수가 전체 주식 시장을 다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 실제로,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이 코스피 지수를 시장 포트폴리오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 문제에서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코스피 지수와 영남경금의 날짜별 연간 단순 수익률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처럼 전년 동일 날짜의 종가에 대한 금일 종가의 단순 수익률로 나타냈는데, 무위험 자산의 연간 단순 수익률이 5%로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RF가 5%라는 뜻이에요.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의 단순 수익률에 대한 현재까지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상관계수 등이 모두 미래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계속된다고 가정을 하고, 투자자들이 동질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평균 분산 기준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투자자 I의 효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AI는 3이다. 그 다음에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코스피 지수의 이제 연간 단순 수익률이 이렇게 날짜별로 주어져 있고, 영남경금의 연간 단순 수익률이 이렇게 날짜별로 주어져 있어요. 이때 코스피 지수와 영남경금 주가 단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단순 수익률을 시장 포트폴리오의 단순 수익률로 가정을 할 때 자본 시장선 한번 구해봐라. 그다음에 코스피 지수와 동일한 움직임을 갖는 포트폴리오 M과, 시장 포트폴리오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M과 무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할 때, 그러니까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Q를 구성을 할 때, 그 단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이 영남경금의 것과 동일하도록 하려면 포트폴리오 M에 대한 투자 비중을 몇 %로 해야 하는가. 포트폴리오 M과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한 포트폴리오 Q의 표준 편차를 추정하고, 2에서 구한 영남경금의 표준 편차와 비교해서 큰지 작은지 살펴봐라. 그다음에 투자자 I가 영남경금에 단독으로 투자하는 경우의 효용과 포트폴리오 Q에 투자하는 경우의 효용이 얼마이고 어느 쪽이 더 큰가. 많기도 많네. 아우. 그다음에 4에서 설정한 대로 포트폴리오 Q의 단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값이 영남경금의 것과 동일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우,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역부족이네. 요거만 끝나면은 이제 캐팹 넘어갈 수 있는데, 오늘도 이제 초과해가지고 하긴 했지만 결국 원했던 진도만큼 못 나갔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